야, 참이 충격인데요. 실제로 황계순 씨가 그 상황을 겪었다고 하지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순 씨는 최근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 능력인데요. 늘 가던 길도 헤매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뇌졸중으로 뇌세포가 손상된 만큼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인지검사 시작할 겁니다. 네.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일까요? 2005년 10월 2005년. 어허. 다음으로 숫자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일까요? 7을 빼면요 100에서 네. 7을 빼면은 93. 93. 검사를 받았는데 잘못 나올까 봐 불안해요. 실제 검사 결과는 30점 만점입니다. 30점 만점에 보통 28점 정도 이상이게 되면은 별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23점이 나왔습니다. 이 23점이라는 것은 경도 인지 장애가 걱정되는 수치고요.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로 한 시점이다 이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질환으로 시작해서 치매 증상까지 앞으로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치매와 혈관 어떻게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뇌졸중은 치매와 연관성이 아주 높아요. 손상된 뇌혈관의 영향으로 뇌 조직이 망가져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등 일반적인 퇴행성 치매와 구분해 혈관성 치매로 부르는데요. 마비, 시야 장애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인에 따라 다발성 뇌경색 치매, 주요부 뇌경색 치매, 피지라 혈관성 치매로 나뉩니다. 혈관 질환으로 치매까지 걸린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혈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뭔가 그 부모님이 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왜죠? 유전 때문인가요? 물론 유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 있을 때에는. 그래서 같은 질환에 걸리기가 쉽게 되지요. 부모가 만약에 이제 고혈압인 경우에는 자녀 역시 고혈압일 확률이 29% 이상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두 고혈압일 경우는 발병 확률이 57%까지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고혈압 보고서의 제목이 침묵의 살인자와의 경쟁입니다. 뭔가 침묵의 살인자, 이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마치 막 소문 없이 찾아와서 타겟을 제거하는 뭔가 암살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야, 이거 우리 집안에 뭐 내력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해결책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 질환을 겪었지만 실제 지금 잘 극복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찾아온 곳은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한 파크 골프장입니다. 일반 골프보다 간단한 규칙으로 접근성을 높인 스포츠인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파크 골프 에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 1등도 하고 아주 공을 잘 치는 분이에요. 전국구로 1등하는 우리 언니, 멋진 언니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알아들은 1등 선수입니다. 저기 오시네요. 여기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혈관 질환을 극복하고 파크 골프 퀸으로 거듭난 윤옥계입니다. 올해 76세,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있는 윤옥계 씨. 야, 시원시원하게 볼을 아주 잘 치십니다. 그러게요. 실력이 좋으세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활력 넘치는 윤옥기 씨. 채를 휘둘렀다 하면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홀인원이다. 홀인원 들어갔다. 잘했어. 기가 막히게 쳤어. 파크 골프라고 했나요? 일반 골프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라 보이고요. 일반 골프와 가장 다른 건 채를 하나만 쓰면서 카트 없이 걸어 다닌다는 건데요. 걷는 양도 상당합니다. 아니 많이 걸으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10,000번은 걸어야지. 오늘 요거밖에 아직 안 걸어. 아직 부족하다는 윤옥계 씨. 대단하십니다. 걷기 운동은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잔디나 흙 위를 걷는 건 관절에 무리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청춘이라는 윤옥계 씨. 파크 골프 실력 좀 볼까요? 전국대회 가서 1등도 한 번 했고요. 재작년에는 트로피도 받고 또 골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상품권도 받고 그랬어요. 대회까지 휩쓴 운동의 시작은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아팠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칫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이래서 시술을 했어요. 이제 다 살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갖고 계셨네요. 당시 걱정되는 것이 또 있었는데요. 혈관 수술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겁니다. 내가 누구랑 통화했지? 기억을 잃어버리는 날들이 생겼어요. 먼저 만나본 황계순 씨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나 헷갈려서 약을 2번 먹어서 저혈당 쇼크가 올 뻔한 적도 있었어요. 몸도 몸인데 이러다 정신이 없어지고 치매라도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 운동하고 나서 정신도 맑아지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샷! 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옥계 씨의 건강 습관을 알아보러 집을 찾아갔는데요. 집에서도 운동에 열심입니다. 오뚜기 운동이에요. 이렇게 무릎 사이에다 베개를 끼우고 서서 앞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들었다가 해줘요. 체중을 앞뒤로 이동하면서요.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매일 아침 챙겨 하는 동작인데요. 저렇게 이제 앞꿈치를 들게 되면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되고요. 조가리 근육이 펌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이네. 126에 77 나왔네. 혈당도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네요. 운동 이상으로 중요한 건 식습관이라는데요. 일단 단 음식과 가공식품, 탄수화물은 멀리하고 채소와 고기를 챙겨 먹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건 이제 옛말일 뿐이죠. 채소 비중이 아주 많네요. 건강한 식단 같아 보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시고요. 채소와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떡볶이, 라면 뭐 이런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는데 아프고 나서는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어요.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벽을 자극하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나트륨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만큼 간은 아주 최소한만, 늘 덜 짜게 덜 달게 먹으면서 슴슴한 맛에 더 매력을 느끼는 중인데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양념보다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이랄까요? 맛있어. 근데 요즘엔 뭐 너무 짜지 않게 먹어야 되고 너무 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소스를 조금만 넣는 거야. 건강한 습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 후 매일같이 꼬박꼬박 챙기는 건데요. 이게 제 혈관 건강을 찾아준 비결인데요. 바로 NTG 오메가3예요. 혈관 질환을 겪은 후로는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네, 보신 대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습관을 아주 많이 고쳤습니다. 두 분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그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혈관 건강,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매우 높은가 봅니다. 앞서 이제 혈관 질환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을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은 식습관 이외에도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물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혈압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관건이겠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또래 친구들이 벌써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 건강검진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혈액 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깨끗한 혈관이고요. 오른쪽은 콜레스테롤이 낀 혈관입니다. 피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졌죠. 네. 심지어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이 길이 수축되어서 더 좁아지는 거고요. 더 좁아지는군요. 콜레스테롤이 잔뜩 낀 혈관을 보니까 그 퇴근길에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떠올라졌는데 그만큼 그 답답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혈관이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동맥고속도로가 콜레스테롤로 좁아지면서 혈액이 과속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막힌 혈관을 뻥 뚫어서 몸속 피가 적정한 속도로 다니게 하는 것이 건강길을 열어주는 거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약 혈관벽에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이 잔뜩 끼면 피가 잘 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겠죠. 네. 그럼 혈액 속에 오메가3를 넣어보겠습니다. 혈액이 그냥 흐를 때에는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있지만 오메가3가 들어가니 혈관 벽의 콜레스테롤이 서르륵 녹아내립니다. 그럼 흐르는 길이 넓어지니 피가 잘 통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 녹일 수 있는 건 화장을 지울 때 같은 기름 성분인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착한 기름이라고 부르는 오메가3는 고준성지방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에 사용되나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많을 경우 노년기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24% 감소한다고도 합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오메가3가 많은 식품 등을 섭취하게 되면 인지기능 중 집행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메가3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흔히 말하는 오메가3 영양제는 해양생물의 기름인 EPA와 DHA를 말하는데요. EPA는 혈중 중성지방 감소,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증과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DHA는 두뇌 발달,
인지 기능, 학습 능력, 시각 기능을 높여줍니다. 다른 단어는 전부 생소한데 DHA 이거는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뭔가 가끔 장을 보러 갈 때 뭐 DHA 함유 이런 거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오메가3의 성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나이가 먹었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 라는 얘기를 간혹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DHA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세월 탓만 하기보다는 신경을 써서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DHA가 높을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결코 뭐 기분 탓만은 아니었군요. 정말 나이와 두뇌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흔히 뭐 나이 먹을수록 머리가 뭐 굳는다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네. 좀 슬프긴 한데. 그 역시 DHA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DHA가 줄어들면서 뇌에 있는 세포막에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그 세포막이 유연해야 뇌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질수록 뇌 기능 신호 전달이 어렵게 되면서 치매 발병률까지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 두뇌의 DHA, 오메가3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리네요. 매일 아침을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다는 윤옥계 씨.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피아노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신데요. 원래 피아노를 한 40년 동안 학원도 하고 레슨을 했죠.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는 모든 게 귀찮고 그 뇌 건강을 위해서는 뭐 손가락 운동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건반에 앉아서 그냥 다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나는 피아노뿐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것도 즐기고 있다는데요. 확실히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 같죠? 피아노하고 음악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뭐 성가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성가대에서 반주와 지휘를 담당하며 아주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옥계 씨에게 조금 특별한 일정이 있다는데요. 글쎄 요즘 괜찮은 것 같은데 인지기능 한번 받아보려고 가보려고 그래요. 나가기 전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방을 향하는데요.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그 NTG 오메가3인데요. 이거 먹고 가면 왠지 결과가 더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게 향한 곳은 지역의 한 보건소입니다.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니까 좀 떨리네. 잘 나와야 될 텐데. 잘 받고 올게요. NTG 오메가3의 도움을 받은 윤옥계 씨. 그 결과는?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 30개 문항 중에 어머님은 다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30개 다 대답을 잘해 주셔서 기억력 관리 아주 잘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기억력도 좋고 이랬다 그러니까 뭐 기분이 괜찮네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젊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에 아팠던 모습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밝은 모습이 참 보기 좋군요. 사실 오메가3는 생소한 것은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접한 성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유의 뭔가 좀 비릿한 그 냄새 때문에 좀 먹기가 힘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거부감 없이 드시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인 것만큼 많이들 알고 계신 영양제입니다. 최근에는 NTG 오메가3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TG란 트리글라이세라이드의 약자로 인간과 척추동물, 식물성 지방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NTG의 N은 내추럴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오메가3는 TG 형태를 만들기 위해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NTG 오메가3는 그런 화학 공정 없이 미세 조류에서 자연 형태 그대로 TG를 뽑은 겁니다. 한마디로 따로 가공 없이 자연 그대로의 오메가3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점이 다른 거죠? 이때 이제 NTG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지방, 인체와 동일한 구조로 생체 이용률, 체내 흡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쪽은 의료에서 화학 공정을 거쳐 추출한 일반적인 오메가3고요. 다른 한쪽은 미세 조류에서 자연 형태 그대로 추출한 NTG 오메가3입니다. 둘을 같은 냉동고에 보관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오메가3는 굳어버렸고 NTG 오메가3는 굳지 않고 원물 형태 그대로 액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울여 봤습니다. NTG 오메가3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가장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왜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거죠?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들을 통칭하는 건데요. 사실 생선은 오메가3를 합성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먹이로 미세조류를 섭취하면서 몸 안에 축적하는 거죠. 아, 그럼 생선은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먹으니 중금속이나 방사능, 환경 호르몬이 축적될 수 있는데 먹이사슬 최하단의 미세조류는 그런 위험이 적겠군요. 바로 이제 그 점 덕분에 요즘 미세조류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균주를 선발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을 최적화해 나가는 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미세조류 중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스키조키트리움이란 종인데요. 무균 배양 공법으로 중금속, 불순물, 해양오염, 방사능, 잔류용매 걱정 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키워서 NTG 오메가3를 추출하는 겁니다. 배양 추출 정제 모든 과정에 다른 용매 없이 원심 분리 공법을 활용해 잔류 용매 걱정이 없습니다. DHA도 고등어나 연어 등 동물성 오메가3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진화한 NTG 오메가3. 우리가 섭취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메가3 일일 섭취량은 500에서 2000mg으로 평소 식단만으로 충족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게 되면 65세 이상 대다수가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의 50에서 60%밖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프기 전에 탄탄하게 예방해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기원하겠습니다.